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미 이 영상을 켜봐서 알겠지만 진짜 역대급 경쟁률을 갖고 온 한양대학교에서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 한양대학교 이번 논술 경쟁률들을 다들 확인을 하셨을 텐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경쟁률을 찍었죠. 진짜 학생들도 최종 경쟁률 뜨자마자 저한테 선생님 역대급 찍었다, 역대급이다, 자기 어떡하냐 라고 그렇게 보내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 지금까지의 한양대 기출이 마냥 쉽지는 않았지만 진짜 이번 해에는 더 어떻게 해줘야 돼?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답을 잘 써서 합격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 한양대학교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이제 한양대가 어렵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어봤겠죠. 근데 내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 문제가 그리 잘 읽혀. 그리고 이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내가 조금 잘 쓰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합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진짜 엄청 많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한양대를 꼭 한 번씩은 얘기를 합니다. 왜겠어? 아, 선생님, 제가 한양대 문제를 조금 풀어봤는데 한양대는 좀 쉽더라고요.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그 친구만 그럴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이제 의역을 조금 해보자면 모두에게 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합격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야? 이 한양대가 쉽지 않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문단 구성부터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답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남들이 다 찾는 거 당연히 찾아줘야 되고 나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추론 능력과 그리고 생각의 확장 능력이 같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 항상 중요한 논술의 포인트인 어휘 자체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한양대를 진짜 제대로 배운 친구들은 절대 한양대 기출을 쉽다고 생각 안 해요. 저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누구나 찾을 수 있어. 그 부분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도 얘들아, 너네가 한양대 글 자체를 읽는 것은 굉장히 쉬울 거야 라고는 반드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겠어? 그치만 학교가 원하는 답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닐 거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논술을 지원을 하시면서 분명 전년도에 이제 합격자 평균 점수라든지 뭐 최저 점수, 최고 점수 등등등 다양한 것들의 통계 자료를 보셨을 텐데 얘들아, 작년에 한양대학교 인문계열 탑 1, 2, 3를 찍은 게 철학과, 사학과, 연극영화과예요. 근데 얘네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알아? 얘네들의 합격 점수가 97점, 96.5점, 그리고 95점이었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내가 인문계열에서 진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한다라는 말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 말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 안정적으로 내가 합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지 않고서야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경쟁률이 160대 1, 뭐 130대 1, 이 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도 철학과를 합격하기 위해서 97점을 받았어야 됐어. 이 말인 즉슨 진짜 그 학생의 답안이 모범 답안,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그 답안과 굉장히 유사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 역시 목표 자체가 진짜 만점을 받아야 되고 다른 애들이 못 찾는 지점들을 찾아가면서 한양대가 원하는 그 예리한 문제 제기를 반드시 넣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한양대를 절대 만만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한양대학교 1200자짜리 한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 1200자에 나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팁들을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18일부터 22일까지는 이 한양대학교의 최신 기출문제를 다루는 추석 특강이 진행이 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내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진짜 한양대학교 논술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한양대의 기출 유형 자체가 굉장히 살짝 변화했어. 한양대학교 문제를 제대로 풀어본 학생이라면 우리 지금 한양대의 기출 문제가 옛날의 유형이랑 살짝 사실은 꽤나 바뀌었다는 부분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한양대학교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들, 그리고 내가 고득점을 받는 그런 문장을 쓰는 방법들을 바로 여기 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꼭 보고 오시면 엄청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같이 변화된 트렌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여러분, 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200자의 문제가 한 문제로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1200자라는 게 진짜 왜 위험하냐면 학생들이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가 그래 요지 찾고 근거들을 잘 찾는다 하더라도 이거 대체로 학생들이 1200자로 쓰라고 딱 한다면 전개한 문장들 내에 반복이 되지 않는 문장이 절대 없지 않을 거야. 이 말인 즉슨 내가 요지를 아무리 잘 찾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1200자라는 그 큰 분량을, 엄청난 분량을 쓰는 연습이 사전에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시험장 가잖아. 그럼 내가 진짜 글을 딱 쓰고 검토할 시간도 없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본다면 동일한 문장, 똑같이 반복되는 문장이 최소 3문장 이상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97점, 95점 막 이렇게 받으려면 적어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 각 문장마다 사실은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 1200자의 글을 쓸 수 있는 연습을 분명하게 해줘야 되고, 우리 제시문 가나다가 같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논제가 시키는 대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얘네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냥 이 얘기 띡 하고 저 얘기 띡 하고 막 따로따로 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제시문들을 어떻게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200자의 분량을 내가 채운다? 얘들아, 그거 쓰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 분명히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문장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이유 역시 굉장히 간단한데, 기본적으로 한양대 기출 자체는 이제 설명문과 문학작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적절하게 섞여서 나오는 기출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문이 나오는 부분은 내가 조금 이해하기 쉽고 되게 다양한 어휘들로 써주기가 쉽다? 근데 이게 문학작품이랑 같이 연결되거나 혹은 제시문 자체에서 이제 사례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야? 사례를 가독성 있는 어휘로 바꾸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가 중점인 그런 제시문들 중에서 꼭 하나의 키워드에 꽂혀가지고 걔만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채점자들은 오인? 앵무새인가? 라고 생각하고 앵무새는 한양대에 올 수 없지?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글을 쓸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각의 주장 그리고 그거에 따른 차별적인 근거들을 거의 2개에서 3개 정도 분명하게 잡아줄 수가 있어. 요새는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반복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제시문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장 잡고 근거 잡고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문장 써주고, 그리고 또 연결된 제시문에 주장 잡고 근거 잡고 또 다음에 연결시키고 또 주장 잡고 근거 잡으면 주제는 동일하지만 그 주장에 대한 설명 자체가 절대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려면요, 여러분 일단 지문 분석을 정말 제대로 해줘야 되고요. 한양대가 이 제시문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남들이 다 찾는 직관적인 부분은 당연히 찾아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예리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그런 포인트, 내가 반복이 아니라 정말 이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도록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200자를 정말 완벽하게 다양한 어휘와 풍부한 그런 근거들로 채울 수 있도록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이 가득 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진짜 지문 분석에 기반한 최근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얘들아 진짜 중요해. 기존의 이 한양대학교 기출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지금과 똑같이 가나 다가 등장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과거의 기출 문제처럼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요 내용처럼 가와 나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A와 B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그런 내용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에 한양대를 설명했던 그 영상에서는 가와 나가 절대 독립적인 주장을 하는 애들이 아니다. 얘네 둘이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 비교 형식의 그런 제시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와 나의 공통점을 잡고, 그리고 각각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대립 키워드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게 우리가 한양대를 준비할 때 첫 번째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논제만 읽으면 가와 나가 그냥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실상 파고 지문을 분석을 해보면 얘네 완전 반대되는 대립 키워드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의 주장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분명하게 밝혀줄 수가 있었고, 당연히 얘를 정말 정확하게 밝혀줘야 제시문 다에서 A와 B를 다각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와 나의 비교점을 명확히 잡고, 그리고 그거를 비교의 템플릿을 사용하여 전개를 해주고, 걔를 바탕으로 다의 A, B를 평가할 거기 때문에 다의 A, B가 진짜 단편적으로 가로부터 지지된다, 나로부터 비판받는다, 이게 끝이 아니라 가를 통해서 비판도 되고 옹호도 되고, 나를 통해서 비판도 되고 옹호도 되고, 굉장히 다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도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 띡 던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다 찾는 평가 하나를 찾아주고 추론 하나를 찾아줘. 그런 다음에 내가 독특하게 찾아냈던 이 예리한 문제 제기로 새롭게 차별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게 엄청난 고득점을 받는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중심으로 내가 되게 쓸 것도 많고 근거도 많고 풍부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 내용들이 2021년 기출 1과 2와 그리고 2022년 모의논술로 넘어가면서 요런 식의 문제 유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얘들아, 여기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짜 기존에는 가와 나의 비교를 중심으로 잡아냈다면 이번에는 뭔 거야? 가에 대한 주장을 진짜 명확하게 잡아내고, 이 가가 갖고 있는 최소 3가지 이상의 근거들을 통해서 다양한 주장과 근거를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얘를 제시문 나에도 그리고 제시문 다에까지 확장을 하고 적용을 하는 그런 유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물론 이러한 지문 분석에 진짜 많은 공을 들여야 됐지만 지금은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얘들아, 생각을 해봐. 우리 기존에는 가와 나의 주장이 비교이다 보니까 이 각각의 주장이 분명하게 다를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각자의 근거 역시 달랐기 때문에 걔를 바탕으로 내가 글을 반복되지 않게 차별적이고 풍부하게 써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시문 다를 추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글자 수가 뭔가 모자른다든지 내가 계속 반복된다든지 이런 느낌은 진짜 완전 최소화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2021년 기출부터는 제시문 가 하나만을 가지고 나다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제시문 가에 대한 요약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똑같은 말만 나열이 된다는 거지. 사실은요, 여러분, 이 한양대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시문 가에서 당연히 주장 자체도 잡아주고 그 주장을 풍부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그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잡아줄 수 있을 만한 다양한 근거들을 3개 정도 분명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거 왜 제시해주겠어? 너희들 답안 쓸 때 과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잡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지문 분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이유겠지.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을 찾는 건요, 여러분, 당연히 97점이 합격선인 한양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문 분석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 분석 제대로 잡아줘야 되고, 가가 말하고 있는 이 차별적인 포인트들을 내가 진짜 남들이 못 찾는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잡으면서 주장의 근거를 계속 제시하는 완성
완성도 있는 그런 답안을 먼저 잡아주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얼 해주는 거야? 이 가의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나와 다에서 상응시킬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모두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가나다를 진짜 뚝뚝 끊기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연결 문장, 진짜 자연스럽게 이거를 어떻게 내가 확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신경 써줘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단어를 모두 요약해도 되는 그 풍부한 근거를 잡을 수가 있는 기존의 제시문과 다르게 딱 하나의 단일 제시문을 완벽하게 이해함으로써 나머지 제시문들을 과연 너의 생각과 너의 그 사고력으로 확장해서 답안을 쓸 수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겠죠. 가의 지문 분석을 완벽하게 하는 거, 다양한 근거를 잡아주는 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나와 다를 통일성 있게 상응하는 키워드를 잡아서 설명하는 것까지 얘네 둘을 완전히 분리해서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기본적으로 과거 유형과 현재의 유형 자체는 지문 분석이 무조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게 지금 와서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얘들아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가 글을 그냥 한양대는 기출문제가 되게 많지, 그냥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풀어낸다, 아무 의미가 없겠죠. 논술은 쌤이 학생들한테도 말하지만 예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당연히 예습을 하면서 내가 천천히 풀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결국 수업이 끝난 이후에 내가 수업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의미로 바꿔줬고, 문단 전개 과정 자체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통일성을 주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익히고 모범답안 필사하고 제작성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 공부를 할 때도 당연히 문제를 푸는 거에 시간을 들여야겠지만, 그 이후에 모범답안을 보면서 내가 분석도 당연히 해야 되고, 왜 이 모범답안에 이런 포인트가 나왔는지 지문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왔구나 라는 거 잡아줘야 되고, 지문 속에 있는 이러한 단어를 답안에서는 요렇게 바꿔줬구나 라는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하나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하나의 기출을 얘들아 하루 왼종일 풀어도 모자라. 자,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과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내가 대체 어떤 유형이 변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2021년 지도가 나오는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거 진짜 대박이야. 기존에도 제시문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막 분석하라, 해석하라 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번에 유형이 살짝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해요? 너가 제시문에서 말하는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진짜 네 생각대로 요약을 해봐라. 무엇이든 답이 될 수 있어. 뭐만 있다면? 논리성만 있다면. 이라는 포인트가 등장을 합니다. 얘도 여러분 진짜 아직 문제를 안 풀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지도 기출 문제에서 모범 답안을 본 친구들은 어떻게 이게? 왜 이런 게 답이? 이걸 대체 어디서 찾아? 라는 그런 것들을 보고 경악을 했을 거야. 결국은 여러분, 이 한양대 기출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진짜 이제는 가에 대한 내용 주장을 잡아줘야 되고, 그 주장에서 강조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나머지 제시문들을 진짜 나의 사고력, 나의 논리성을 가지고 채점자를 설득하는 과정까지,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결국은 진짜 학생들의 논술적인 역량, 인문학적인 해석과 사고력과 논리성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이기려면 얘들아, 올해는 진짜 합격 점수가 한 99점은 되지 않겠어? 모범 답안이라 뭐 똑같이 쓸 수도 있을 정도로 진짜 그런 학생들이 뽑히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한양대를 맘먹고 준비를 한다면 정말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준비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양대 논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모든 것들을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은 시간 진짜 한양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 중점적으로 잡으시는 분들 분명하게 지금 이 영상을 바탕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2개의 기출 유형 자체를 다 뽑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로 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논술 공부에 진짜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양대 논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은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될 거고요. 어렵다고 느껴지는 만큼 사실 진짜 그 틀 잘 잡고 그 분석하는 능력 제대로 배우고 익히면 진짜 나중에는 그 틀도 결국은 똑같고 전개 과정도 똑같고 이런 흐름을 분명하게 잡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